자, 덕질권장 프로젝트 덕업상권 마법소녀 특집 뾰로롱. 네 번째. 아, 나 배고파서 이거 못하겠네. 저 오늘 사실 의상도 약간 마법소녀하게 입고 오지 않나요? 하늘하늘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리본이라도 달고 왔으면 내가 인정할 텐데. 그러네. 리본을 안 들고. 네, 어디 뭐 봉 하나 들고 그러네. 오겠으면. 지팡이라도 하나 갖고 왔으면. 사실 이거 평상복이라서. 네. 그래요. 평소 때 마법소녀처럼 입고 다니시는군요. 그래서 마마마. 당산역 근처에서 코스프레녀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최 P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근데 속초 얼마 전에 스타벅스 인근에 자주 출몰합니다. 네, 스타벅스에서 잡으면 돼요. 소이라떼와 바닐라 마카롱을 던지면 더 잘 잡힙니다. 네, 잡으면 돼요. 네. 잘 잡혀야죠. 오마이와 제 PD다. 그러면 답할 거예요. 오마이와 뭐 어쩌면서. 오마이와 정치자다. 어쨌거나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마마마. 마마마. 네. 이어서 해볼까요? 이제 막바지네요. 막바지예요. 지난주 어디까지 했죠? 지금부터 진행자들이 막 던지는 얘기는 실제 마마마 스토리와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줄여보면 큐베는 쌍놈이다. 그냥 그 프로 리크루터는 흑막이었다. 그리고 마미는 생각보다 금방 뒤진다. 안타깝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마미 죽고 사실 좀비더라. 사야카 죽을 뻔했다. 사야카 뒤질 뻔했는데 겨우 살았고 쿄코라는 애도 등장했는데 얘 골 때리는 애고 마도카는 여전히 호무라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 그러고 이 만화의 애니메이션의 제목이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인데 왠진 잘 모르겠다. 네, 그렇죠. 작품이 중반이 지나갔는데도 주인공이 변신을 하질 않고 계속 말하는 게 막 너무해. 왜 이런 꼬라지가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간만 보고 있고 하지. 그리고 아니 지금 마도카가 사실 저는 이렇게 막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좋아하는 성향의 캐릭터는 아니어서 저는. 소원을 말해봐 하는데 아직 소원 말 안 하고. 개인적으로는 맨날 난 장점이 없는 인간이라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 인간이라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때 그래서 마도카 드립 되게 많이 쳤어요. 사람들이 막 히도이요 큐베 더시테 곤나 꼬라지니 났단다요. 곤나 꼬라지니 났단다요. 이게 여기서 나왔죠. 너무 웃겨.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소울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맞아. 애들이 쓸데없이 분노하고 슬퍼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인체의 얘기. 안 늙어서 그래.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늙어봐 씨. 그래서 이제 큐베가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배에 창이 꽂혔을 때 대비해서 너네를 이렇게 만든 거고 너네가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어서 결국 실현이 된 거니까 자업자득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오프닝이 딱 깔리는데 제일 좋아하는 한자 아니에요. 자업자득. 아니야. 나는 필자 사실 성사 이런 거 이거는 정말 노예 계약이고 완전 불공정 계약. 그래서 저는 큐베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오프닝이 바로 깔리는데 노래가 좋으니 한번 들어보죠. 그 오프닝 가사가 너무 끔찍하게 들렸어요. 뭐냐면은 서로 나눈 약속을 잊지 마. 눈을 감고 확인해. 밀려오는 어둠을 뿌리치고 나아가라는 게 마치 큐베가 그 노예 계약해갖고 이렇게 책찍질하는 듯이 들렸다고 해야 되나? 좀 무섭더라고요, 되게. 소름 싹 끼치네. 자, 그러면서 이제 호무라랑 마도카가 옥상에서 만났는데 호무라가 다 이제 진실을 알고 보니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처음부터 마도카라는 게 이렇게 뭐하러 그랬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야카는 뭐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몸이 되어버린 걸 후회하면서 뭐 이젠 키스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안길 수도 없고 어디서 이상한 배워갖고 오빠가 안아줄게. 내가 안아줄게. 오빠가 안아줄게. 대신 상준이 큐코가 잡아?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쿄코가 상준이 졸려. 그러면서 얘가 이제 울적해하니까 불러내서 이렇게 사과를 주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썰을 막 풀어요. 근데 얘도 좀 장난이 아니야. 암울한 게 얘네 아빠가 과거가 있죠. 네, 목사님이었는데 그 무슨 약간 사이비 종류 같은 사이비였어요. 2단. 사이비인가요? 2단. 2단. 나는 그게 헷갈리던데. 그러니까, 진짜 2단이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회인데 원래는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그냥
그 경전에 없는 얘기를 막 섞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이비스럽게 이단으로 이제 된 거지. 물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떠나가고. 종교가 사실은 그 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긴 게 아니라 다 기독교 그렇게 내지는 되는 불교에서 막 갈려진 이런 거 되게 갈려 많아요. 나가고 예. 거기다 뭐 딴 거 의견 집어넣고 그 이래서 교회 어디 달라지니까. 가보면 뭐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뭐뭐뭐 금지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삐해줘요 뭐 이런 거. 그게 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그걸 지켜본 쿄코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소원을 빈 거죠. 소원이 뭐였지? 그 우리 아빠만 사람들이 믿게 들어줬으면 해달라고 좋겠다. 들어줘.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아빠의 사이언톨로지가 잘 되니까 처음엔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아빠가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말에 감화받아서 온 게 아니라 뒤에서 마법 이런 때문이었구나. 했구나. 그리고 마치 딸을 마녀 취급하면서 술 빠져서 뭐 술 먹고 그러다가 하다가 결국엔 다 골로 죽여버리죠. 보내죠. 예.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쿄코가 이런 얘기를 하죠. 奇跡ってのはただじゃないんだ。希望を祈れば、それと同じ分だけの絶望が撒き散らされる。そうやって差し引きをゼロにして、世の中のバランスは成り立ってるんだよ。 기적이란 공짜가 아니다. 희망을 기도하면 그것과 같은 만큼의 절망이 뿌려져. 그렇게 차감을 0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세상의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등가 교환. 네, 교환의 굉장히 법칙. 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은 관통하는 법칙이에요. 관통하는 그쵸. 예. 이거를 딱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때는 잘 모르죠. 이때는 모르지만 이제 뒤에는 정확히 나오죠. 이제. 뭐 이때도 예. 조금 눈치가 예. 음. 어쨌든 이 소원이라는 게 그냥 뭐 아무런 대가 없이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쵸. 거를 계속 마도카가 아직도 변신 소녀가 안 됐으니까 마법 소녀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히토미라는 그 등교계 클리셰를 함께 채웠던 삼총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얘가 굉장히 공기가 되어 있다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갑툭튀하죠. 갑툭튀를 한 나 다음에 잊고 있었는데 누구야 싶었어요. 갑자기 눈빛이 세지더니 카미조라는 아까 그 바이올린 신동 걔가 이제 손 고쳐져갖고 등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히토미 등장하자마자 얘 되게 치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그 갑자기? 아플 때는 그니까 버리고 있다가 다 나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 다시 이연 가치가 생겼군. 그러니까. 널 내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삼각관계를 만들더니 연애 배틀을 신청하는 거야. 瞳。私、明日の放課後に上条くんに告白します。丸一日だけお待ちしますわ。さやかさんは後悔なさらないよう決めてください。上条くんに気持ちを伝えるべきかどうか。私は。 내가 그래도 너에게 하루 주겠다. 그니까 자기 나름의 뭐 어떤 뭐는 있었나 봐. 난 하루 뒤에 고백을 할 거야. 네가 먼저 좋아했으니까 네가 먼저 고백해라. 그래서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남자 앞에서 이제 여자들의 울정에 콩가루를 만들어 버리면서 되게 야비한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오늘 가서 고백해야지 누가 내가 이래.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고마워 친구야. 이렇게 누가 그래. 맞다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진작에 할 걸 뭐 이런 거지. 근데 지금 또 사야카가 자기 지금 좀비라고 느끼고 있는 와중인데 어떻게 뭐 그렇겠어. 안아달라고 할 수 없는 몸이 됐는데. 그러니까 키스해달라고 할 수 대사 없는데. 정말. 두고두고 해줘야겠는데. 그래서- 개구송에 이어서 사야카가 그래서 실연에 빠져서 폭주를 해요. 근데 또 폭주할 때 아까 그 저번 편에서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실루엣으로 처리된 장면. 액션. 그러면서 마치 에바에서 이렇게 에바가 사도 뜯어먹는 것 같은 폭주하는 느낌. 그 장면. 근데 네. 그거를 그림자처럼 이제 표현을 해서 뭔가 좀 더 잔혹성을 높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저는 이거 너무 웃겼는데 야 정말이네 마음만 먹으면 아픈 달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맛이 가갖고 웃기더라고요. 예. 아 웃겼어요 그게? 아니 뭐야 이 포인트를 모르겠네.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그 포인트였나? 그러니까 웃긴다는 표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동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요. 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점점 한국어에 익숙해지어가는. 그래요. 점점 어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사야카가 이제 소모되고 있고 그녀 자신이 저주를 품고 있다. 발푸르기스의 밤이 오는 것보다 심지어는 아까 골치 아파질 수 그 있다며. 폭주해가지고 그리프 시드를 얻었는데 그거를 쿨하게 주잖아요. 아, 너 가지, 난 필요 없어 이런 거. 됐어, 나는 이거. 정의만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고 너는 이런 거 대가를 바라는 애니까 네가 하죠. 그래서 약간 이 마미 선배에 대한 부채감 같은 것도 있겠죠. 사육하는 마미 선배를 정말 정의의 마법소녀로 이상화하고 완전, 있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 뭔가 그 마법소녀가
이렇게 소모되면 저주를 품기 시작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식으로 이제 큐베가 떡밥을 던지는데 우리는 그게 쉽게 마법 소녀가 마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큐베한테 그냥 너 처음부터 다 말 좀 하면 안 되겠냐? 라는 답답함을 안고 이제 얘기가 또 진행이 돼요. 근데 이거는 말 못했겠죠. 하긴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는 다른 거는 뭐 안 물어봐서 말 못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 물어봤다 말해줬으니까. 이거야말로 계약 조건에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 펀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손실이 손실이 발생할 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광고에 다 넣거든. 그치. 네, 계약 조건은 얼마이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그렇죠. 케이블 광고 그쵸, 보면은. 그쵸, 그쵸. 근데 이건 물어봐도 말 안 해줬을 원금 것 같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금 손실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을, 심지어 내가 그냥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왜 선물 거래처럼 빚까지 질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인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사야카는 히토미가 고백한 장면을 보고 이미 맛이 가서 마녀를 잡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겠다면서 폭주를 하는데 이 앞에 호무라가 나타나서 너 그딴 식으로 가면은 어차피 뭐 될 텐데 나를 여기서 거부하면은 죽을 텐데 네가 내가 준 그리프 시드도 안 쓰고 그러면은 근데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은 마도카가 너 때문에 슬퍼할 테니까 아예 내가 이 손으로 지금 당장 죽여주겠어. 근데 막 간지 쩔지 않아요? いっそ私がこの手で今すぐ殺してあげるわ三木さやか 일명 호간지. 좀비 되기 전엔 내가 죽여줄게. 약간 죽여줄게. 이런 느낌. 어차피 물렸으니까 죽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또 쿄코가 등장을 해서 사야카를 구해줘요. 그래갖고 터덜터덜 지젤철 타면서 이제 사야카가 반쯤 마타기 간 눈으로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남자들의 대화가 이제 샥 들려오는데 저 이건 너무 어이가 어른의 대화 아니야, 없어서 근데? 깜짝 놀랐어. 아니 되게 이 마을이 정말 진짜 상냥한 세계처럼 되어 있고 그렇죠. 네 정말 잘 사는 근미래 풍요로운 이런 느낌인데 이 대화만이 이상하게 네. 갑자기 호스트바가 돼가지고. 아니, 예. 갑자기 이런 호스트들의 발언을. 대화, 이거 갑자기 뭐지 이건? 갑자기 네. 수위 조절 안 하고 그냥 쫙 던져버리는 대사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뭔지 알려드리는 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강 기자님이 상대역을 해주세요. CPD가 1번과 3번을 읽어봐. 강 기자님이 2번과 4번을 읽고. 연기 싹. 와 이것만 녹음해가지고 어디 뿌려야지. 이거는 저의 어떤 양심과 이런 거에 연기잖아. 반하는 그런 건데 연기를 왜 못해? 연기예요. 연기니까. 사투리로 합시다, 이게 그러면. 남자가 읽어야 할 것 같아. 사투리로 해. 그러면 연기 같잖아요. 여자는 바보라서 돈을 주면 바로 쓸데없는 것에 써버려.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좀 진짜 몰입해서. 여자는 인간 취급하면 안 되겠네요. 개나 뭐 그런 거로 생각하고 교육을 시켜야지. 얼굴 때린다고 겁주면 우선 대체로 가만히 있어요. 잠깐 방심하면 바로 기어올라 호족에 올리고 싶다거나 얘기해버리니까 봐주는 거 금물이요? 왜 순박하게 들리지? 원래 되게 사악한 얘기였는데. 이렇게 해야지. 원래 이런 거 건조하게 해줘야 좀. 네. 제가 건조하게 사과드립니다. 죄송.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런 얘기를 깜짝 놀랐어. 그쵸. 이 한마디 한마디가 1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 조금 잘 아는 애고 약간 동조하는 이런 스타일의 얘기인데 이거 꽤 오래 끌고 가. 얘들 일배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니 잠깐만 방심하면 바로 호적에 올려달라고 기어오른다는 대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을 종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좀 결혼해달라고 귀찮아 이게 아니라 호적에 오르고 싶다고 기어오르고 어디서 여자가 기어올라고 호적에 올려달라 말라. 나 장난 아니야. 충격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름다운 미타케하라 씨에도 일배 같은 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역시 일배는 어디나 있어. 어디에나 있다. 하일 하이드라? 알더라. 그래서 나 좀 충격받았어. 이것 때문에 나만 충격받은 게 아니라 사야카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자들은 다 그런 존재냐며. 하면서 갑자기 폭주를 하더니 여기서 이제 애가 거의 마녀가 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극한의 감정이 직전까지 물려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한 곳에서는 마도카가 사야카가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해요. 자책을 하니까 옆에서 큐베가 야 너는 잠재력이 굉장한 애고 마법소녀가 되면은 전지전능한 신마저도 될 수 있는 정도로 너는 어마어마하게 우주의 법칙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니까 maybe 네가 사야카를 고쳐주는 것도 가능해 라면서 옆에서 열라 이빨을 까는데 이때 호무라가 등장을 해서
미친 씨한테 총을 갈기는데 전 되게 시원했어요, 속이. 사이다. 그렇죠. 완전 사이다. 바람 구멍이 막 숭숭숭숭 이렇게 한 뚫리니까. 번에 죽을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아, 큐베가 죽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는데, 큐베를 죽이고 나서 미친듯이 절규를 하면서, 야, 네가 자꾸 그렇게 마법소녀 되겠다고 흔들리고 계속 그러면은, 내가 저 새끼 말 쳐듣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 이러면서 막 절규를 하면서, 네가 그러면은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은 뭐가 되겠냐, 이러고 있는데, 쿨하게, 잠깐, 나 근데, 아까부터 계속 걸리는 일이 있었고, 사야카가 생각이 난 김에 사야카를 좀 찾으러 갈게, 이러고, 바로 자리로 뜨죠. 근데 좀 되게 못돼 보이던데.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근데, 이때 큐베가 다시 등장을 해서 되게 끔찍한 장면을 연출을 해요. 자기 시체를 막, 암냠냠냠냠 이러고 막 먹어. 좀 맛있어 보였어요. 찹쌀떡과. 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떡밥들이 다 회수가 되죠. 큐베가 君はこの時間軸の人間じゃないね。お前の正体も企みも私は全て知ってるわ。キューベ。いいえ、インキュベーター。 너는 이 시간축의 인간이 아니구나. 이러니까 호무라도 네 정체를 음모를 다 알고 있어. 인큐베이터라고 하면서 아, 큐베가 인큐베이터의 준말이었고 이름을 저딴 식으로 지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쿄코가 사야카를 달래주려고 다시 또 가서 아까 그 지하철에서 일베 애들한테 얘기 듣고 털려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대화를 하던 중에 사야카가 마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분명히 나는 몇 명인가 구하기도 했지만 그치만 그만큼 마음에는 원망과 시기가 쌓여서 누군가의 행복을 빈 만큼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 아, 우리 마법소녀는 그런 구성이었네. 나라네 정말 바보 하면서 미친듯이 폭주를 바보. 하죠. 혼또 바까. 果たして本当バカ。 마녀가 되죠. 네, 그러면서 딱 이제 샤프트 묶었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마지막으로 떡밥이 다 회수가 돼요. 그리고 이 대사가 사실은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가장 충격적인 아, 대사였어요. 그래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この国では成長途中の女性のことを少女って呼ぶんだろう。だったらやがて魔女になる君たちのことは魔法少女と呼ぶべきだよね。 이 나라에서는 성장 도중의 여성을 소녀라고 부르지. 그럼 이윽고 마녀가 될 너희는 마법소녀라고 불러야겠네. 아, 저 이게 진짜 진짜. 정말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후덜덜. 굉장히 또 건조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동그랗게 뜨고. 그러니까. 그래서 큐베 새끼. 이 구조를 아는 것도 그렇지만 이 마법소녀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또 한번 충격 먹었고. 그러니까. 아, 소녀가 그래서 붙어있던 거였다니.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전에 없던 설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신선한 부분이었어요. 마법 소녀의 준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러면서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마녀는 자란 성장한. 그 성인을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건데, 거니까. 아니, 네. 그건데, 준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마법소녀에서 마랑 열에 네, 따서? 네,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대단한 대사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아, 나 이제부터 머리 아파. 네. 아니, 그, 열라 설명하잖아, 막. 그렇죠. 이게 엔트로피 뭐고 저거 법칙이. 뭐 이러면서 막 무슨. 엔트로피.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 것 이해하는데 같아. 뭐 네. 전혀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뺑이를 돌려야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흡수를 한다. 그러니까 해라. 뭐 이런 거 아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 큐베는 농장 돌리고 있었던 거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마법소녀들은 에너지 가축으로서 농장. 이제 아무리 뭐 슬프고 이렇게 해봤자 아니 우리가 치킨 먹어야 되는데 그 닭이 눈물을 흘리든 절망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거나 인간이 치킨을 먹기 때문에 치킨들을 더 잘 길러주고 있으니까 치킨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족 전체로 봤을 그런 때는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 멸종당하지 않고 굉장히 번식력도 좋고 공생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너네가 이 가축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지적 계약을 생명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를 대하듯 해주지 않냐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는 형태를 바꾸면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우주 에너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 큐베라는 외계인 종족이 어떤 감정을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종족은 감정이 없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인류가 굉장히 감정 과잉인데 특히 이 중2병 걸린 소녀들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런 감정을 에너지로 바꾸기. 그래서 그 마녀의 소울잼이라는 거를 그게 완전히 타서 그리프 시드가 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회수해가는 게 이 인큐베이터들이 농장 돌리는 애들의 역할이었고 근데 이거는 좀 양심적이다. 왜냐면은
너네는 심지어, 그렇잖아. 우리 뭐 치킨 먹기 전에 계약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너네 소원도 하나 들어주고, 너네가 합의하겠다고 해서 한 거니까 굉장히 이거는 양심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마도카한테 마지막으로 상큼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この宇宙のために死んでくれる気になったらいつでも声をかけて待ってるからね 이 우주를 위해 죽어줄 생각이 들면 언제든 얘기를 걸어 기다릴 테니까 라면서 이제 상큼하게 모든 어떤 설명을 딱 하고 말이 좋네 이제. 넘어가요. 근데 이 사야카가 그래서 마녀가 된 거니까 쿄코랑 마도카는 얘를 좀 구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쿄코 아직도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하더라도 지가 아직은 중이라서 좀 순진한 거야. 말을 걸면은 네 목소리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라면서 되게 이제 희망을 갖고 사야카를 구하러 가자고 해서 가요. 가는데 당연히 소용이 없겠죠. 소용이 없으니까 존나 터져. 맞아갖고 엉망진창이 되고 호무라가 얘네들을 구하러 왔는데 쿄코한테 마도카 데리고 나가. 내가 얘를 맡을게. 라고 하면서 또 사망 플래그를 세워요. 行きなこいつは私が引き受ける心配すんなよさやか一人ぼっちは寂しいもんないいよ一緒にいてやるよさやか 걱정하지 마 사야카. 혼자 있는 건 쓸쓸하니까. 좋아 내가 함께 있어줄게 하면서 결국 같이 자폭을 해서 죽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래 사야카랑 쿄코가 그렇게 막 사이가 언제부터 친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극장판이 되면은 엄청 되게 친해지거든요. 맞아. 막 둘이 손 맞잡고 있고 깍지 끼고 막 쿄코가 약간 일방적으로 좀 좋아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에요. 사야카도 버림받고 좀 쿄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야카에게 어떤 희망을 걸고 있었죠. 자기랑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였고 그런데 사야카는 그래도 나빠지지 않을 거고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천명을 했으니까 쟤라면 어떻게든 해낼지도 모른다. 나와는 다르게 좋아질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흑화해버려서. 그러니까 둘 다 뭔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소원을 빌었는데 쟤는 뭔가 그래도 마녀를 잡으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 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못하거나 자기한테 결핍돼 있는 걸 갖고 있는 면이 좀 멋있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역시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타고났다. 죽었어요. 같이 죽고 큐베는 또 거기다가 대놓고 또 말하는 꼬락서니가 사야카를 구할 수 없었다는 걸 알고도 안 말렸다. 왜냐? 쿄코가 탈락하면은 발프루기스 밤에 호무라 혼자 싸워야 되는데 그 안 될 것 뻔하니까 마도카를 마법소녀로 그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면서 그러니까 둘이 원래 무서워내죠. 이제 호무라랑 이제 쿄코랑 같이 이제 발프루기스의 밤을 상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좀 틀어지게 되니까 뭐 요거 땜빵은 이제 마도카 너밖에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짱구를 굴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막 설명 뭐 엔트로피 어쩌고 할 때 지구의 막 역사 같은 게 살짝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전 역사 시대 때도 마법소녀가 존재했다. 맞아요. 무슨 잔다르크 같은 어떤 그 잔다르크 나오고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해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결정적으로 이제 그 대사가 나오는데 이제 만약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다면은 너희들은 아직도 동굴에서 그러니까. 뭐 밟아먹고 있었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인류 발전의 동력이 결국은 마법소녀였다. 뭐 이런. 그러면 뭔가 그 인류 발전의 동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런 기적에 의존했어야만 하는 성질의 것인가요? 네,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법소녀가 약간 좀 없었으면은 너희는 아직 동굴에서 미개하게.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호무라의 과거가 밝혀지는데 저는 이 에피소드 보고 막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봤고. 여기부터 이제 과거 돌아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부터 이제 짧게 만들기를 해드릴게요. 맹공 나오는 거죠. 우리 호무라가 그러니까 원래는 호무라가 전학생이었던 건 맞는데 심장병을 앓아서 반년 동안 휴학을 하다가 온 애예요. 그런데 이제 휴학하고 왔으니까 학교 생활에 적응도 하기 힘들고 머리도 묶고 있고. 네, 그리고 좀 안경 끼고 있고. 그렇죠. 안경 기믹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안경에 머리 따은 기믹 소녀. 아주 소심해 보이고 그쵸.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준비 운동하다가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적응을 잘 못해서 우울해 하다가 마녀의 습격을 받게 됐는데 그때 마도카랑 마미랑 저 둘이 구해주러 왔죠.
그래서 우리 사실 마법소녀고 이러이러해 라고 해서 쭈쭈쭈 가다가 발프루기스의 밤이 오고 마도카랑 마미가 막 싸우는데 졌어요. 져서 죽으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호무라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옆에 큐베한테. 私は要さんとの出会いをやり直したい。彼女に守られる私じゃなくて彼女を守る私になりたい。 나는 마도카와의 만남을 다시 고치고 싶어. 그녀에게 보호받는 내가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는 내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소원을 빌어서 마법 소녀가 됐는데 그러니까 마도카란다. 저기 호무라. 호무라를 한테 유일하게 친구로서 다가와준 사람이 마도카였잖아요. 네. 그래서 마도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애정을 품기 시작했는데 마도카가 죽어버린 이렇게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유일한 친구를 살리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마법소녀가 되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날에 태어난 날이었나? 그날에 병실에서 딱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안 거지. 나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다음 그래서- 주에 몇 번의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게. 그래서 계속 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사랑의 마도카한테 블랙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이러한 마법소녀의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막 계속 경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먹히고. 그러면서 발프루기스의 밤이 오면은 계속 얘들은 실패해서 계속 죽고. 계속 얘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마도카가 얘한테 그리프 CD를 주면서 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그러면은 나 이거 2가지만 좀 부탁하자. 그래서 부탁한 게 큐베에게 속기 전에 바보 같은 나를 구해주지 않으련? 얘기를 하고 하나는 나는 마녀가 되기 싫으니까 지키고 싶었던 게 잔뜩 있었던 이 세계가 소중하니까 마녀가 되기 전에 죽여줘라. 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총으로 쏘는 연출이라는 저는 좀 되게 슬펐어요. 네, 호무라 그때 표정이 참 안타까웠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친구를 자기 손으로 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이때 각성을 한 거예요. 지금의 호무라로. 그래서 아무도 어차피 나 안 믿어주고 아무리 해도 미래가 안 바뀌니까 그러면 애초에 마도카가 마법소녀가 되지 말게 하자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발프루기스의 밤에 그 각오를 머리 스타일과 안경 벗은 걸로 보여주죠. 계속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사 이거 딱 보고 막 되게 막 눈물 그렁그렁해졌었거든요. 짠했어요. 음. 진주인공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읽어주세요. 네. 얘가 계속 어떻게 해도 안 바뀌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서 あなたのためなら私は永遠の迷路に閉じ込められても構わない。 반복할 거야. 나는 몇 번이고 반복할 거야. 같은 시간을 몇 번이고 돌아서 단 하나의 출구를 찾을 거야. 너를 절망의 운명에서 구해낼 길을. 마도카, 단 한 명의 내 친구.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영혼의 미로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게 사실은 진정하게 남을 위한 소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과연 그럴까? 여기에서 큐비한테 빈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도카를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마도카가 위한 있는 것도 거 있어요. 하죠. 네. 근데 저는 되게 작가님 말씀 동의해요. 되게 마도카를 위한 소원이었다는 걸 되게 동의해요. 되게.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첫 루프라든가 이런 때는 내가 마도카와 동등한 친구로서 있고 싶다. 나도 지켜주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빌지만 점점 루프를 거듭하면서 그 소원의 비중이 마도카에게 점점 더해가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의 법칙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도카에게 쌓였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 대사를 치고 바로 원래는 오프닝 곡이 앞에 나오는데 당연히 네. 바로 그 오프닝 곡이 뒤에 붙잖아요. 그거를 예, 보니까 이 노래가 큐베 노예 계약설이 아니라 호무라의 얘기였구나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그 했던 그 약속. 예, 대사들이 내가 너랑 약속했으니까 지켜줄게. 우리 같이 이 미궁을 헤쳐나가자라는 호무라의 얘기였던 걸 하면서 막 폭풍이 막 감정이 막 오열했어요? 폭풍 감정이 막 몰려와.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이때 이런. 정말 인터넷에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호무라 진짜. 그리고 무한 이게 루프 구조에서 뭐 이런 감정까지 그러니까 집어넣기는 또 예, 쉽지 정말 않은데.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보통 무한 루프물 하면은 이제 잘못된 걸 수정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꼬이고 막. 예, 결국 그걸 반복하면서 얘가 많은 스킬을 얻기는 해요. 무기도 무진장 챙기고. 나 그 좀 웃겼어. 야쿠자 이렇게 가갖고 시간 멈춰놓고 야쿠자 캐비넷에서 무기 무기 이렇게. 털고 막. 그 왼팔에 귀여워. 달려있는 그 방패 같은 모양의 시계가 사실 뭐 어떤 공간이 되기도 하겠죠. 네. 뭐 이렇게
시공간을 바꾸는 거니까 거기다 무진장 담아놓고 막 기술도 엄청 많이 익히고. 그러니까 폭탄 제조하고 폭탄 난리 대조법 났어. 이렇게 검색해서 그쵸. 구글링은 역시 위험한 거야. 알라이 요술집 강의 이런 거 가지고 막. 중2가 폭탄을 제조하고 있다니까. 중2라서 폭탄을 제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어쨌든 그런 무한 루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반복하는 어떤 이 동인이랄까 동력을. 아, 정말 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주는 어떤 그런 사랑의 힘이죠. 울림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래서 오프닝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항상 끝부분에 마법소녀 3명이 이렇게 같이 있는 장면이었는데 타워 위에 있는 네, 것 어디 뭐 같은 꼭대기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부터 바뀌잖아요. 그 5명이 다 같이 있는 장면으로. 그런, 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했는데 되게, 뭐라고 할까, 소소한 떡밥이나 그런 연출이나 암시 이런 게 되게 많은 작품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볼수록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도 재밌고, 멀리서 큰 그림을 봐도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감동이 폭풍으로 몰려왔다는 거. まどかたった一人の私の友達 그래서 다시 설명충이 또 등장을 해서 큐베가 마도카의 잠재력이 왜 이렇게 큰지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제가 말한 거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소원이 처음에는 마도카와 동등하게 대등한 친구가 되고 싶고 나도 마도카를 지켜주고 싶다는 거였는데 점점 그 소원의 내용이 마도카를 지키고 마도카를 구하고 이런 것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인과의 양이 마도카에게 쌓여가는 거죠. 이 그래서- 세계가 마도카를 중심으로 재구축되고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얘한테 이 마력이 어떻게 보면 좀 인과로서. 집중이 된 그런 결과가 아닐까. 결국 그래서 마도카의 잠재력이 높아진 거는 그만큼 인과가 쏠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호무라의 탓이 되는 그런 해괴망측한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사야카의 장례식이 열리는데 뭐 이런 되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시내 호텔에서 유해로 발견됐는데 가출 끝에 쇠약산 것으로. 그렇죠. 멀리서 보면 그냥 가출소녀, 비행소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이제 마도카가 멘붕이 왔는데 거기에 아까 그 가축과 인간의 공생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큐베가 대못을 치면서 信じてたのに裏切られたの彼女たちを裏切ったのは僕たちではなくむしろ自分自身の祈りだよどんな希望もそれが条理にそぐわないものである限り必ず何らかの歪みを生み出すことになるやがてそこから最悪が生じるのは当然の摂理だ 마법소녀를 사실 우리가 배신한 게 아니라 걔네가 배신을 당한 거는 걔네 자신의 기도 때문인 거다. 어떤 희망도 그게 도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난 반드시 어떤 왜곡을 낳는다. 거기서 죄악이 생기는 건 당연한 섭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마도카에게 인과가 쌓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대가가 있는 거다. 그렇죠. 모든 뭐 것에는 이렇겠죠. 대가가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가 마마마의 어떤 주제인 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발푸르기스의 밤이 밝으니까 호무라가 이거를 혼자 처리하러 가요. 밤이 밝는다고요? 밤이 밝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밤이 찾아왔다? 네, 어둠이 그 내렸다? 밀키스에 있는 그 우산 든 아가씨, 드레스 아가씨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아, 맞아요. 그 약간 그래서 그 엄청 센 토네이도가 사실 오고 있다라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 마녀가 안 눈한테는 보이니까. 그래서 막 시민들이 피난령을 받고 이제 어떤 체육관 같은 데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가족들이랑 대피해서 혼자 있다가 마도카가 결심이 서요. 결심이 서서 호무라한테 가기로 해요. 한 다음에 호무라 앞에 딱 나타나서는 한마디를 하죠. ホムラちゃんごめんね 호무라 미안해. 이러면서 대망의 마지막 편으로 가는데 난 마법소녀가 될 거야. 그쵸. 그 말인 거죠. 드디어 변신. 네, 마지막 12화에. 화에 와서. 12화에. 근데 엄청 잘 싸우는데 막 유조차 던지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 호무라가 그렇죠. 막 총 쏘는 건 뭐 몇 발씩 쏘고 그런데도 안 된다 이게 참. 그래서 마도카가 마법소녀가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원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누굴 도와주려고 뭐 어떤 걸 잠시 막아보려고 뭐 이렇게 헷갈렸는데 이제 진짜 이루고 싶은 소원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마법소녀가 될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 그 소원은 모든 마녀를 이 손으로 다 지우고 싶다. 라는 모든 마녀라는 존재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베가 그거는 인과율 그 자체에 대한 반역인 건데 너는 신이 되려고 하는 거니? 이러면서 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잖아요. 우주에서 제일 센 거 마도카라고. 그렇죠. 마법소녀들 계보에서 최강자는 지금 마도카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거 그거잖아요. 뭐 세카이오가 아크메스를 치카라오. 어떤? 모르나? 어떤 거야? 우테나. 우테나 마법소녀 우테나. 세계를 혁명한 소녀혁명 힘을 우테나. 맨날 그런 식으로 외치면서 뭐 변신하든가 칼을 뽑는가 하는데 진짜로 세계를 혁명할 힘을 달라고 소원을 빈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예. 그 문법 여기 12화까지 갖고 있던 마법소녀 세계관의 문법 자체를 마도카가 파괴해버리는 소원을 빌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래서 마도카가 과거, 미래 모든 시간에서 마녀라는 존재를 없애는 존재, 그러니까 마녀랑 싸워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녀를 멸하는 개념으로서만 우중에 고정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인간이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녀에 반하는 어떤 개념으로서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녀가 되기 직전에 마법 소녀들을 찾아다니면서 소울잼을 정화시켜주고 그만큼 저주와 원망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너무나 거대한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방대한 저주를 짊어지게 되면서 어떤 우주의 법칙이 재편되기까지 하는 그런 사달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그만한 큰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칙이란 건 쉽게 말해서 어떤 그 희망과 절망이 이렇게 순환 고리 과정에 있고 그쵸. 결국 이제 마법소녀가 마녀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건데 이걸 깨버리니까 결국 그러니까. 마녀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건데 이 순환론이 의미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마녀 대신 마수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법소녀들이 너무나도 마력을 많이 쓰면 그 원한의 고리에 따라서 사라져버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농장 굴리는데 이제 더 이상 치킨이 되는 게 아니라 병아리들이 성장을 하면은 갑자기 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 재편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세계가 열렸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녀라는 존재가 없어진 대신 그렇다고 사람의 증오나 원한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게 마수라는 존재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마법 소녀들이 마수를 그러니까 마수와 싸우는 그런 세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도카에 대한 기억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더 이상 어떤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개념인 거니까. 그 마녀를 없애는. 그래서 아무도 마도카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는데 호무라만이 마도카에 대한 기억을 물려받았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웠죠. 정말 이 세상에서 마도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호무라밖에 없는 거니까. 마도카네 엄마조차도 모르죠. 네. 뭔가 그리운 이름인데 하지만 모르는. 동생은 약간 기억하고 있는 듯한 이런 뉘앙스. 아직 애기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쿄코와 마미가 살아있겠죠. 왜냐면은 얘네는 마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건데 마녀란 존재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얘네도 살아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대신 사야카는 마녀화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냥 마수랑 싸우다가 죽은 걸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버린 남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바이올린 신동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불하죠. 성불 일종의 성불하는 거 아닌가? 성불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호무라가 이제 큐베랑 얘기를 나누면서 옛날에 사실은 이런 세계가 있었는데 마도카라는 존재가 마녀를 없애면서 지금 네가 알고 있는 세계가 펼쳐진 거야. 큐베가 뭐 신선하네, 새로운 개념이네, 재밌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수가 나타나니까 호무라가 마수를 죽이러 가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ぼやいたって仕方ないわ。さあ、行くわよ。悲しみと憎しみばかりを繰り返す救いようのない世界だけれど、だとしてもここはかつてあの子が守ろうとした場所なんだ。 슬픔과 중호만을 반복하는 구할 필요도 없는 세계지만 그렇다 해도 여기는 그 애가 지키려고 했던 장소인 거야. それを覚えて、決して忘れたりしない。だから私は戦い続ける。 그걸 기억하고 있어. 결코 있거나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싸움을 계속해. 라고 하면서 마도카가 마법소녀일 때 썼던 그런 활 모양의 무기를 쓰는 걸로 끝나죠. 마마마가. 그렇군요. 이 애니메이션판의 끝이었죠. TV 애니메이션. 네. 나 빠르게 달렸다. 빠르게 달렸네. 배고픔 마비 당할 만큼. 벌도 나간 것 같네요. 결말에 성공했네. 그래서 TV 애니메이션에 대한 결말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떤 논란이 어떤 있었죠? 논란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좋은 엔딩이다. 뭐 있던 엔딩이다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좋고 말고 이런 마도카가 떠나서. 행복해진 거냐 아니다. 뭐 이러면서 되게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해피엔딩인가 네. 하는 그러니까, 것도 있고 우로부치가 결국은 또 제보를 못 주고 러브크래프트 이런 거에 또 현혹당해서 네 이런 엔딩을 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이제 약간 코스믹 호러 같은 느낌은 있어요, 이게. 다크 판타지. 네. 네. 기본적으로 다크 판타지라는 뼈대가 있었고 결국 되게 전 우주적인 또 이야기로 가는데 결국 한 사람의 희생으로서 모든 걸 다 잡았다라고 하는데 강 기자님이 싫어하는 거. 근데 별로 자신의 좋아하지 자신이 선택이니까 선택한 거니까. 그건 자신이 어쩔 수가 선택한 없죠. 거니까. 예. 평화를 위해 네가 죽어 이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싫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자신의 선택이었고 결국 모두가 행복해졌나 하는데 약간 이 껄쩍지근함이 남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극장판으로 이어져. 예. 근데 이 껄쩍지근함만 남겨뒀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괜찮았어요. 결말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했어요. 저는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더 좋았을라나라는 생각이. 노르부치겐이 할 말이 남아 있었던 거지. 근데 할 말이 남아있고 아니고를 모르고 저는 이제 반역의 이야기 편을 조금 하자면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이제 보게 됐는데 초반에 한 35분 뭐 이때까지도 너무나 평범한 5명이 모여서 이 마순지 뭐 나이트메어인지 이상한 뭐 아크로바틱 그리고 무슨 갑자기 벌써 왜 얘네는 노래를 왜 불러. 이상해. 왜 다 살아 있는 것이며.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원래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베베는 서비스구나. 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놓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TV 애니메이션에서 아예 뭐 안 본 줄 무슨 알았잖아요. 평행 세계에 그냥 뭐 따로 있는 일을 어떤 팬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그럴 리가 없었죠. 이거를 한 바퀴 더 꼬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재밌죠. 그 극장판 반역의 이야기 사실 이게 네. 세 번째인 거잖아요. 앞에 두 편이 더 앞에 두 있는데 편이죠. 예, 네. 시작의 이야기랑 영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총집판 네, TV 네. 소집편이고. 시나리오 변화는 없는 거고 이게 이제 2013년에 반역의 이야기가 개봉을 했는데 굉장히 흥행에도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리 작가님이나 강 기자님도 되게 재밌게 봤다고 네. 그러셨고 저는 앞에는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재미없었거든요. 네, 솔직히. 저도 특히 그 센스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 변신하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그 난 정말 야 독창적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 텐데. 테이블에 앉아서 무슨 이상한 아이엠 그라운드 같은 거. 아, 맞아. 저는 그거 보면서 나중에 그 세계가 알고 보니까 그 환상 속의 세계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게 환상이란 걸 알았으면 그 센스랑 변신이 너무 싫어서라도 빠르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좀 신기하다, 재미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5명의 어떤 변신 컨셉이 다 다른 것도 좀 나 재밌었고. 좀 그렇던데 이렇게 병맛 좋은 의미의 병맛이라 좀 이상한 병신 병맛. 그리고 센스가 이상한. 테이블에서 무슨 뭐 진짜 게임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런 의식 뭐 비슷한 걸 하는 하는데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놀이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어떤 제2의 어떤 그 그쵸. 예. 여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어떤 예. 그런 뭐 가면 속의 수수께끼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제 한번 놀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놀아봅시다. 하는데 놀이에서 뭔가 건져내는 그런 방식이 뭐 새롭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아 여기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독창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서 아 재밌게 봤어요. 기획은 정말. 네. 그리고 막 뭐 트리플 악셀 막 하고 변신하고 누구는 뭐 그렇게 하고 뭐 누구는 또 딴 컨셉으로 하고 야 얘네들 작정하고 진짜 연출의 끝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했구나. 정말 그러니까 이게 작정했더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취향은 하면은 아니지만. 취향이 아닌 사람이 당연히 생기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고 정말 화려함이 뭔지 한번 보여주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TV 애니메이션까지가 좋았어요. 그런 그런 네. 측면에서라면 좀 저도 과하더라고요. 그런 센스는. 예. 그래서 잠깐 이제 극장판 얘기를 그래서 좀 내용을 짧게 보면은 본편과 저는 처음에 잘못 튼 줄 알았어. 클릭을 잘못한 그렇지 줄 알았어. 아침에 맞아요. 일어나면서 똑같이 시작하죠 아침에 마도카가. 일어나면서. 물론 뭐 소소하게 달라지긴 그리고 했는데. 뭐 아빠가 뭐 토마토 따고 있고 그것도 잘못 뭐 큰 줄 이 알았잖아. 닦고 양치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게 똑같죠. 근데 뭐 조금 소소한 설정 달라진 거 보면은 그 히무라 누구니? 히무라 켄신이고 누구지? 나 지금 호무라 빼고 4명이 이미 모두 다 마법소녀예요. 그리고 큐베는 큐큐큐 이러면서 말을 못하고 마음이 옆에 피카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큐 하는. 그래도 안 귀여워. 난 걔 너무 싫어. 큐베.
말도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달변인 애가 한마디도 못하고 한마디도 안 짐승이 돼버렸어. 답답했을 거야. 대신에 베베라는 어디서 이상한 게 붙어있어. 이상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걔는 말을 해. 얘도 귀엽다기보다는 약간 음침한 징그러워. 면이 있죠. 좀 음산한 면이. 삐에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삐에로를 볼 때도 약간 그 음산한 뭔가가 있잖아요. 분명히 얘는 옛날에 마녀였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내 본 것 같은데. 아 찝찝한데. 그러니까. 마녀랑 살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마녀는 다 이제 없어지고 마수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 세계에서는. 근데 나이트메어라는 거랑 싸우는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아케미 호무라가 호무라 아케미라고? 아케미 호무라. 아케미 호무라. 호무라 짱이잖아. 호무라 짱이 안경 모드 전학생으로 전학이 와서 5이서 한 팀이 돼서 반지를 딱 보여주죠. 그니까 너도 마법소녀? 너도 마법소녀구나. 나도 이러면서 풀파 뭐 이러면서 우리 풀파. 그러니까 한 팀이 돼서 나이트메어를 그 아까 강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제2의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노래 부르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싸워서 죽인다라기보단 좀 정화한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하호호 이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호무라가 좀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쿄코를 불러내서 호구조사를 시작해요. 너 어디서 왔냐? 너 지금 어디 사냐? 이러면서 호구조사를 막 해보면서 내가 카자미노시라는 곳에서 전에 살았다니까 그래?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버스를 타는데 아무리 타도 안 가는 거야.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이상한데 왜 미타키하라시 밖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나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하면서 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마녀의 결계에 있는 거구나. 우리 이 기억이 지금 이 세계가 조작되어 있다는 거를 얘가 눈치를 까요. 그러면은 이 원흉이 누굴까 하다가 베베. 너 이 새끼 네가 용의자구나 하면서 얘를 조치러 가는데 마미가 우리 베베증 우리 괴롭히지 귀여운 마. 애 왜 그래? 하면서. 네, 하면서 막 구하러 오고 이러면서 서로 막 총질을 하면서 현피를 뜨기 시작해요, 애들이. 이때 연출 멋있어요. 정말 너무 끝내주죠. 재밌었죠. 예. 그래 이렇게 싸워야 돼. 뭐 마법 공격 별 같은 거 연구하지 말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거랑은 이미 비교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호무라의 현실 무기 총탄을 마미의 그 머스킷 총탄으로 다 상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시간이 또 돌렸다가 멈췄다가 돌렸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나중에는 그게 한꺼번에 모두가 상쇄해서 터지는데 와 정말 보는 이제, 쾌감이. 광선으로 이제 막 표현이 되잖아요. 한꺼번에 훅 터지고. 그 전에 TV판에서는 호무라가 굉장히 센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완전 다 다른 개발리잖아요. 애들이 어. 마미가 많이 발전했어. 최고야. 그러면서 심지어 이 싸움에서 사야카가 구해주러 오면서 그 호무라한테 갖고 너 돌았냐고 마미랑 그런 식으로 붙으면 네가 상대가 되겠냐고 이러잖아요. 호무라한테 이렇게 그 시계 태엽 있는데 탁 찌르면서 그러니까. 멈춰버리고. 야, 마미 카리스마가. 선배가 TV에서는 그렇게 자기 화력을 많이 못 보여준 만큼 극장판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무기도 얘만 2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총 쓰는 게 있고 노란 리본을 또 굉장히 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래서 그 호무라랑 상대가 되는 거죠. 발을 묶으니까 얘 몸에 닿아 있는 거는 시간을 공유하게 돼서 얘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멈추죠. 그래서 이제 연락 현피를 뜬 다음에 연락 처발리고 나서 그래서 사야카가 구해주러 왔는데 사야카가 이게 결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 결계의 목적은 이 안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현 세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겠느냐. 우리끼리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너 왜 바꾸려고 그래. 그렇다면은 이 세계를 유지를 했을 때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굴까? 라면서 이제 떡밥을 던지죠. 그래서 호무라가 그래도 막 생각을 해본 거야. 막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그 모순되는 존재가 셋이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결계를 만든 마녀. 왜냐면은 마녀는 우리가 TV판에서 없어졌죠. 그냥 없어졌는데 우주에서 존재 자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겼지. 그러니까 뭐지? 이상하고 그리고 마녀 모습 그대로 있는 베베. 그러니까 마녀가 없어졌어야 되는 건데 베베가 있다는 거는 마녀가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마녀에 대해 알고 있는 너 사야카. 넌 누구냐? 너 이놈. 이러면서 할 때 이제 사야카가 튀티를 하죠. 튀티를 하고 애가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떠돌면서 마도카의 희생을 비웃는 이 결계를 친 새끼를 내가 잡아줬지리라 이러면서 다짐을 하는데 그러다가 마도카랑 마주쳐요. 마도카랑 마주쳐서 갑자기 웬 꽃밭으로 딱 세팅이 바뀌더니 마도카 너를 기억하는 단 한 명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악몽을 꿨다면서 막 폭풍 우열을 하니까 호무라가 막 웃기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막 달래주는데 이때 얘가
이 마도카가 환상이 아니라 진짜 마도카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깨달았는지가. 잘 이해하셨나요? 뭐랄까, 원래 이제 얘는 그거 뭐 자기가 법칙을 바꾸고 신이 됐다라는 사실을 몰라야 정상인데 그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 왠지 지금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대사가 되게 중요한 나오죠. 건데 마도카가 그런 악몽을 꿨으니까 설마 그랬을 리가 있겠어. 나라는 애는 그런 거를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힘들어할 아이인데 설마 내가 그랬겠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네. 진짜 마도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무라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도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라고 깨닫지 않나? 나 그때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TVA 12화에서 마도카가 그런 선택을 했던 건 지금 상황에서 사실 내가 마법소녀가 돼서 이런 소원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냈던 것인데 이 꽃밭에서 이루어지는 마도카의 대사는 나는 사실 그런 걸 할 만큼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고 네, 나는 절대 아마 그런 소원을 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런 거 안 빌었을 거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호무라가 이렇게 흑화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맞아. 그러니까 마도카가 진짜 강하고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반 이상 그냥 떠밀린 건 거잖아요. 상황적인 거에. 그러면서 이 호무라가 깨닫죠. 마도카에 대한 세계를 조작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마도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인 건데 세상에 이 우주에 마도카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마녀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이 미스터리의 또 중요한 어떤 클리셰 중에 하나인데 서술자가 범인.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야. 그렇죠. 내가 귀신이야. 사실 이게 주는 효과가 마녀야. 예전엔 되게 컸는데 지금 이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의심하면서 네. 보게 돼서 그렇구나. 네. 그냥 전 그랬어요. 그래서 큐베가 또 이때부터 설명충으로 등장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입 터진 거죠. 너무 말하지 않았네. 큐큐거리고 있다가 피카츄 놀이 하다가 혀가 굳진 않았나 몰라요. 이빨 잘 터던데. 근데 얘는 왜 자꾸 이렇게 뭐 어려운 거를 해, 자꾸. 왜냐면 설명충이 필요하긴 한데 원래 설명충은 항상 극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 어차피 할 거면 안 그래도 미움받는 큐베한테 설명충의 역할을 돌리고 욕받을 무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간섭 차단 필드니 어쩌니 저쩌니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냥 큐베가 결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조작된 세계가 아니라 진짜 그 호무라가 있는 세계에서는 그냥 호무라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어떤 여기서는 계속 인과 원한의 섭리, 원한의 이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던데 증오가 있고 희망이 있고 마법소녀가 있고 마녀가 있고 이런 다 대비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서 마녀라는 존재를 이제 마도카가 없애고, 그러니까 마도카가 지난 세계에서는 마녀를 없애는 개념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나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했죠. 그쵸? 이 큐베조차도. 그렇죠. 네. 그런데 얘를 인지할 수 있으면은 관측이 가능하다면 간섭도 가능할 것이고 간섭이 가능하면 제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닭농장으로 다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렇게 세계가 개편된 다음에는 뿅아리들이 계속해서 자라다가 닭이나 치킨 단계로 가지를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그 사라져 버리는 게 왜 그런지 큐베들은 몰랐던 거죠. 그쵸. 근데 사실은 이걸 만약에 비밀을 밝혀내서 얘네가 정말 치킨이 되고 그 치킨을 먹을 수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치킨이 없는 세상이랑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랑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치느님이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건지. 얘네는 치킨을 먹고 싶으니까 그 병아리가 치킨이 못되게 데리고 가는 놈이 누군지 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잡아 족칠 수 있겠지. 그쵸. 그럼 우리는 치킨을 또 먹을 수가 있을 거야. 깔끔한 설명 훌륭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던 그래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나 죽고 다 죽자 이러면서 혼무라가 원래는 그 결계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호무릴리라는 게. 호무릴리가 나 뭐야? 이거 좀 황당했어. 이게 호무라가 마녀화가 되었을 네. 때의 이름인데 호무릴리.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멋있는 이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느낌의 뭐 크리미트 그레텐이라든가 뭐 샤를로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호무라만 호무릴리가 호무릴리 좀 게다가 부려. 또 릴리가 백합 느낌을 딱 맞아. 주잖아요. 안 그래도 TV에서 굉장히 얀데레스러운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이런 이름이 이름이 언급이 되나요? 애니메이션에? 네. 호무릴리. 그게 이제 뭐죠? 그게 론문자 같은 건가? 그런 걸로 이렇게 딱 네. 뜨잖아요. 뜨죠. 마녀 이름이. 네. 그걸로 읽은 거예요? 네, 그걸 나만 못 읽으면 읽는 거야? 호무릴리가. 아예 저희는 못 읽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찾아봤죠. 아, 캡처를 그런 해서 거지? 네. 나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호무릴리가 뭐야? 그게 작화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정말 뭐 무슨 버스 정류장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맞아, 그런 맞아. 론문자가 네, 다 들어있어요. 있어요. 뭐 독어도 많이 읽던 것 네. 같고 못 읽으니까 저는. 얘네들이 그건 못 읽는데 극장판에서 논문자는 읽고. 하고 있던 놀이, 애들 놀이 같은 거에도 뭐 독어로 있다 네. 없다 이런 놀이. 맞아요. 예. 다 코드가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고 이제 뒤지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던 차에 사야카랑 베베가 알고 보니까 마도카의 대리인이었고 마도카가 이 마미와 쿄코에게도 알려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쨌거나 이 결계를 깨고 현실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인 거잖아. 다 같이 와 우리 나왔다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녀가 됐잖아요, 호무라가. 그러면은 마도카는 마녀를 없애는 존재니까 구원을 해준다고 해야 될지 없앤다고 해야 될지 하려던 차에 저 이 대사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捕まえ 잡았다. 네.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마도카에서 어떻게 그 개념으로 존재하던 마도카에서 인간 버전의 마도카를 이렇게 빼냈다고 해야 되나? 분리해냈다고 해야 되나? 무슨 이렇게 스포이트로 이렇게 그렇죠. 기름 같은 걸 떠내듯이. 인간으로서의 부분만 끄집어내가지고. 왜요? 그래요. 그러면서 기존에 마녀를 없애던 존재라는 마도카를 일종의 없앤 거니까 우주에 또 새로운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되는. 아쿠마다. 아쿠마다. 갑자기 그러면서- 곡성이 되죠. 곡성. 아쿠마다. 넌 그러면서- 대체 누구지? 누구냐? 아쿠마다. 와타시다.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치죠. 내 소울잼을 오염시킨 건 더 이상 저주조차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감정의 극한, 희망보다 뜨겁고 절망보다 깊은 사랑이야. 그러면서 큐베가 너님 누구 삼? 이러니까 난 마법소녀도 마녀도 아니다. 저 신에 가까운 악마다. 그래서 악마가 돼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첫 번째 루프 때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마도카에게 더 이상 저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도카만 네.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켜주는. 대등한 존재가 된 거죠. 악마는 뭐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비유적인 의미고 저는 그래서 그동안의 마도카가 약간 그 세계의 어떤 질서를 의미하는 코스모스 이쪽에 가까웠다면 얘는 그 확실히 뭐 마도카에 대한 그런 욕망이랄지 사랑이랄지 여기선 내가 인정을 한다. 어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것이 훨씬 더 우선되는 카오스의 세계를 갑자기 입력하기 시작한 이런 걸로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로부치는 성장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성장. 그렇죠. 정반합의 뭐 이런 건가? 정반합이네, 딱. 그렇죠. 그 변증법? 마도카가 정이고, 그 호무라가 정만 반으로서. 존재에서는 뭐 사이코패스 때도 뭐 걔네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그 면죄자가 있어야지, 면죄 체질자가 있어야지 이 시스템이 시빌라 완전하게 시스템이 유지되는 뭔가 것처럼. 더 진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과 약간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베가 좀 무서우니까 사람 감정 갖고 장난치면 안 되겠는데라는 걸 드디어 이제서야 깨닫고 그래서 이제 손 뗀다고. 미안 그동안 미안 하고 가니까 이런 미안이 겁먹어서 이제 니들은 진짜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간의 업보가 이제 노예 계약으로서 정리가 되는 거죠. 가긴 어딜 가? 일로 와. 이 세계의 일로 와, 저주를 일로 와, 정하는 네가 인큐베이터 니들이 점심값 필요해. 내야지. 그러니까 가긴 어딜 가냐면서 바로 이제 가장 좀 속 시원한 장면 중에 하나.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마도카는 인간으로서의 기억만을 갖고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다 기억 조작이 되어 있는 세계인데 마도카가 이제 미국에서 3년 살다 온 건가? 뭐 그런 전학생 설정으로 그쵸. 와서 왔는데 학교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안내해주다가 여기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위화감을 느끼고 기존의 그 마녀를 없애는 존재의 마도카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호무라가 얘를 탁 잡아서
억제를 하죠. 그러면서 너는 욕망보다 질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역시 멋대로 룰을 어기는 건 나쁜 게 아닐까나? 이러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너는 내 적이 될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계를 지킬 테니까 라면서 마도카에게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리본을 다시 묶어주면서 끝나죠. 음과 양이 이렇게 맞물리는 듯한 그런 세계가 구축된 듯한. 근데 이 학교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일어나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이 되게 호무라가 흑화했다, 세계가 엉망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결과만 보면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균형이 맞아진 것 같아요. 이 세계에선 사야카도 살아있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마녀도 아직 없잖아요. 마녀도 없죠. 네, 왜냐하면 개념으로서 이 마도카는 여전히 저 바깥에 살아있으니까. 네, 그리고 큐베는 뭐 벌 받고 있고 이 세계 정말 개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훨씬 해피해피하네. 마도카가 행복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자기가 억지로 희생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그거의 가치를 알게 된 것도 훨씬 더 많아진 게 아닐까요? 이 어떤 한 축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균형이라는 의미도 있을 테고. 아까 말한 정반합의 그런 변증법적인 것도 있을 테고, 이게 앞으로 만약에 또 나온다면은, 뭐, 무슨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래, 이 정도면은 완결성이 있는 것 같다. 극장판으로 만들기 잘했네. 요 정도까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그 마지막에 잡았다 하는 반전 없이 그냥 호무라가 정화당하고 이제 마녀가 돼가지고 저 마도카의 세계로 가게 됐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TV에서 한 화 더 나온 것일 뿐이고 어떤 이야기 확장이라든가 결말에 대한 어떤 부연 같은 건 전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TV 결말에서 허무했던 점은 아까 비님들이 말하신 대로 한 사람, 조그만 어린애가 그 하나 소원을 빔으로써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하고 모든 문제 상황을 처리하고 자기가 희생했다 하는 게 사실은 서사로서도 과연 훌륭한 결말인가 하는 의문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걸 극장판에서 그 마도카가 정면으로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호무라가 어떤 다른 결말의 세계로 이걸 끌고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름 돋았어요. 다만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새로 구축한 세계가 호무라에게 유한 세계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호무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죠. 뭔가 근데 사야카가 또 기억을 또 다 잃어버리게 된 것 같고. 네. 어떤 그 사야카가 그런 얘기 하잖아. 마녀를 없애는 마도카라는 존재를 없앤 거니까 마법 소녀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을 없앤 거다. 그래서 나는 네가 악마였다는 거는 꼭 기억할 때다 하면서 기억 조작 호물한테 당해서 이제 기억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도카 개인이 아니라 그 마법 소녀 전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런 마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있는 거고 하니까 당연히 걔 입장에서는 호무라가 마도카만을 생각한 어떤 또라이 년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세계의 애들도 저 진성 백합 레즈를 봐 이러면서 초반에는 확실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았다 전에는. 이거는 전에는. 진짜 어떤 극한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일을 벌렸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뭐 질서보다 얘는 욕망이 우선한다고 했지만 또 마도카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대체하는 존재로 그냥 남아버린 거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란 건 아까 뭐 희망도 절망도 아닌 뭔가 다른 제3의 감정인 맞아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 감정이 극한. 그래서 이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뭔가 다른 세계가 그냥 구축된 듯한 그런 느낌을 그냥 받고 희망이 가장 우선시되던 때와는 또 다른 세계.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세계라고 그쵸. 할까? 그러니까 뭐 희망과 절망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시는? 어른이네요. 어른이요. 그치. 이 말 너무 멋있어요. 희망보다 기적에 뜨겁고 의존하지 절망보다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사랑. 것들. 다만 이제 이 세계 새로 구축된 세계에도 이게 아주 이상적인 세계로 그려지진 않는 걸 봐서 후속편이 나온다면 분명히 여기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문제가 있겠죠. 있겠죠. 뭐 마수인지 뭔지 뭐 이런 애들이 또 있을 거고 또 마법소녀들이 또 있을 거고 또 부작용이 있을 거고. 후속편 언제 나올 것인가. 큐베는 또 풀려나겠지. 뭐. 아니 근데 그 엔딩 크레딧 쫙 올라가고 나서 보너스 장면 이런 거 네. 썸무가 나 좀 그기했어. 큐베 개 털렸고 옆에서 막 이상한 발레 동작하면서 막. 네, 저 마더 마지막 장면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마도 마지막 장면이 어땠죠? 마더가 이제 엄마가 결국 저 아들 원빈이 살해를 했다는 걸 다 덮어주고 네. 그다음에 그 원빈이 살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들판에서 혼자서 춤추면서 춤을 추죠. 끝나죠? 네. 수미상관이었죠, 그것도. 초반에 왜 혜자 아줌마가 이렇게 춤추고 있지? 이랬는데, 그것도 어떤 비틀린 애정, 맹목적인 그렇죠. 애정을 잘 표현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네요. 허무라도 우리가 늘 작품 끝내면서 하는 최애캐 꼽기. 마밤. 작가님 최애캐 저는 누구지? 역시 마미? 선배죠. 어. 네, 크고 금발이고 강하고 강하고. 네, 정말 큰 사람이죠. 약간 그런 올고든 타입을 좋아하세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별로 올곧은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올곧게 살려고 노력하는 타입을 좋아하게 되는 사실 세이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맞아. PD 말처럼 아주 좋아요. 그래요. 강 기자님은? 저도 마미. 마미? 왜요? 크고? 크고. 자취녀고? 그리고 처음에 이 머스킷 가지고 싸우는 장면도 되게 그거 인상적이었고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반하게 멋있었어요. 되죠. 네, 그리고 극장판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액션 씬을 다 맞아. 도맡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맞아. 게다가 아까 뭐 되게 올고든 이런 면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간 소년 만화의 어떤 주인공 같은 열혈. 자, 내가 정이니까 나만 따라와. 약간 이런 면에 저도 좀 언니 믿고 따라와. 매료되는 면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자, 가자. 뭐 이런 거. 약간 그래서 이제 목이 따여서 일찍 죽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면도 마음에 들고 이 혼자 살면서 진취적인 면, 진취적인 독립적인 면. 면, 뭐 이런 거. 강제 독립이긴 하지만 크고 아름답고 그거 아름다워? 그거 아름다운 그것이야? 그거 아름다워. 뭐 이런 것. 그건 부수적인 거고. 스피릿은요? 10PD 공기화. 저는 사실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냥 조용하더라. 너무 돌려봐가지고 네. 예. 2시간 정도 했던 것 여기 같아요. 안 봐도 되겠지 막 돌려봤더니만 뭔 내용인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TV판만 그럼 봤을 TV판만 때. 봤을 때 저는 누구야 호무라 호무라. 네. 왜요? 근성의 호무라. 근성의 역시 호무라. 그렇죠. 근성녀죠. 저는 곤조. 그런 어떤 근성 좋아하거든요. 네. 근성. 마치 어떻게 호무라를 근성으로. 슬램덩크에서 정대만해 보는 느낌 같기도 하고 불꽃 여자. 네. 불꽃 여자. 그렇네. 끝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내가 한다. 너 살릴 때까지 내가 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저도 호무라 제일 좋아하는데 뭐 TV판에서 왜 좋아했는지 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봤다고. 그 10화에서 호무라 과거 얘기 나오고 할 때 누군가를 왜 저렇게까지 한다니라는 게 되게 좋았고 사실 진짜 주인공인 것 같아요. 진주인공인 것 네.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극장판을 봤을 때도 제일 좋았던 이유는 저는 좀 그렇게 약간 욕망 감정에 충실한 인간이죠. 캐릭터를 좋아하잖아요. 누구보다. 예, 좀 그런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무라. 예. 참 좋았어. 결국은 그렇게 뭔가 마도카의 행복을 정말 빌어준 건데 마도카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의미에서도 자기 욕망, 자기 사랑, 자기 감정에 대해 충실하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호무라이팅. 악마가 돼도 멋있는데 괜찮아. 진짜 그렇게 살긴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마마마를 끝냈어 우리가. 굉장히 짧게 끝냈는데요. 네, 연락 달렸어. 한 주 만에 끝냈네요. 작가님이 또 가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내드리긴 싫지만 자, 우리하고 되게 오랫동안 정말 네 편에 걸쳐서 네. 함께 해주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네. 처음에 되게 긴장하면 어쩌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하게 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상한 말 할까 많이 걱정했는데 또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유, 최 PD도 있는데.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신나고 치킨 작가님이랑서 그 이론에 네, 아주 너무 빠져들게 재밌었어요. 되네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농장사. 정리하는 능력이 항상 탁월하세요. 이거를 하려다 보면은 학교 수업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쉽게
그렇죠. 딱 와닿게 말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게 완벽한 그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그거 교사의 안 그러면 교사의 사실 힘이네. 여기 큐베가 그러네. 하는 말을 웹툰에서 대사로 쓰면 그 사람들 그래요.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마마마에 나오는 교사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진짜 좀 이상해요, 그 선생님. 이상한데 인상적이었어요. 재밌었어. 그러니까 되게 근밀한데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에 그렇게까지 맞아. 모으고 구독발이야. 네. 그거 되게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말이 까먹었네. 극장판 가면 좀 더 이상해지잖아요. 더 이상해지죠. 근데 그 친구로 나오지 않아요? 그 마도카의 엄마의 엄마가? 친구인가 네, 봐요. 엄마 친구. 엄마가 한 19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는 벌써 중학생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왜 이 30대 후반? 모양이 하면서 뭐 자책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때쯤 되면 이제 그냥 연애하고 뭐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할 수도 거의 있고 유일한 그런 개그 살아가는 거지. 캐릭터인 맞아. 것 같아요. 네. 근데 똑같은 개그를 그 극장판에서 한 번 더 쓰잖아요. 뭐 네. 반숙, 완숙 네. 이거 가지고 딴 거 없었나? 귀찮았나? 드라마 뭐. 시티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슈크림을 그대로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쟁반에 담아서 내와야 하는가. 그래서 헐. 슈크림을 쟁반에 담아서 내와야 한다는 사람이랑은 사귀지 말라. 거의 뭐 알랭드 보통급인데 거기도 보면은 저런 거 나오거든요. 산딸기냐 뭐 무슨 라즈베리냐 뭐 해가지고 잼 때문에 싸우고 막 구두 때문에 아주 별일 다 있죠. 맛만 좋으면 네. 되는 것을. 있으면 먹지 뭐. 하여튼 재밌었어요. 작가님 오늘 오셔갖고 자리를 정말 스튜디오를 환하게 빛내주시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파이- 유한 작가님이랑 같이. 좋네요. 네. 폐지가 되질 않는다면 그런 무서운 얘기. 그러게요. 플래그가 하나 쌓인 거. 사망 플래그야?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다음에 분위기가 안 해. 좋다. 이제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이렇게 행복한 기분으로 녹음을 해본 건 처음인가? 오늘 정말 최고의 방송이었어. 정말 다음에도 함께 해줄 거야? 그래서 혼자가 아니니까.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강 PD? 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공지사항 복부 타나요, 오늘도? 복부 타죠. 복부? 에이, 또 해. 그래도. 공지사항? 강 기자님. 그럼 제가 한번 할게요. 해주세요. 네. 좋아요. 제가 해야 될 웬일로? 것 같아요. 그래요. 웬일로? 네. 웬열? 아니 너무 침묵을 지켰으니까 좋아요. 극장판에서. 알긴 안 해. 저희 저거 있어요. 카페 네이버에 덕업상권 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페북도 있습니다. 페북. 역시도 그냥 덕업상권 검색하면 우리 페북지기 나오니까. 강 PD가 따뜻하게 네. 환영해 줄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좀 더 어떤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 은밀한 거.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우리한테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개인적인 있다라고 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letsducup gmail.com let's 덕업 gmail.com 네. 맞습니다. 우리 늘 하는 기다리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I am 뭔가요? 그라운드 같이. 저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건 아닌가요? 네. 클로징 멘트. 네. 뭐 같이 외쳐주시죠. 사실 구호. 리리컬 매지컬 그걸로 할까? 그거보다는 좀 덜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 그거 마저 꼭 부탁해보고 싶었는데. 작가님에게 듣는 구호. 그거. 리리컬 그게 매지컬. 뭡니까? 중간에 뭐였는지 계속 기억이 안 나요. 미라클 파이팅. 미라클. 리리컬 매지컬 미라클 파이팅. 미라클이었구나. 그거 정말 아무렇게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별로 네. 중요한 주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리리컬 매지컬은 사실 네. 리리컬 네. 단어에서 그쵸. 따온 네. 거기도 하고 좀 파이팅이 들어가 있어서 네. 재밌더라고요. 미라클 파이팅. 딱 파이팅이 들어가는 순간 쌈마해지는 그러니까요. 매력이 있죠. 네. 리리컬 매지컬 미라클 파이팅을 외치면서 끝내야 되나요? 마법소녀 특집이니까. 그 마법소녀 느낌으로 해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외치지 말고 우리가 마법소녀 한 팀을 왜? 한 톤 올리셔가지고 한 팀 올려. 아주 발랄하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리리컬. 매지컬. 미라클? 파이팅. 에이. 파이팅은 이렇게 해줘야 돼. 네. 네. 전통적인 거 한번 하죠. 네, 그래요. 그래도. 네. 그럴까요? 네. 우리 또 저기 항상 게스트가 마무리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면 되었죠? 덕질권상 프로젝트 덕업까지 해주시면 네. 네. 덕질 관장 프로젝트 덕업 상권!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좋다.